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머를 바라보기 어렵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이것이 힘의 법칙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모두가 이번 생은 처음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알려준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인생이 두 번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삶에서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아야 하겠죠. 이번이 두 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23년 후회되었던 과거의 일들은 오히려 2024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미래의 나와 단절된 사람은 눈앞의 목표를 추구하거나 도파민이 잠깐 활성화되는 쾌락을 일삼는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만 추구하면 미래의 나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라는 귀중한 금광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그것이 지금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과거는 미래를 제약한다. 과거는 의미다. 과거는 스토리다.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삶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과거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읽히면 삶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진다.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진다. 당신은 더는 경험의 산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 손에 달렸다. 당신이 경험의 주인이지 경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오히려 고통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감사함을 나타내라. 과거의 경험에서 유익을 얻으면 미래의 나는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돈을 주면 쥐떼를 없애주겠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쥐떼를 도시에서 몰아냈지만 시민들은 돈을 주지 않았다. 사나이는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피리를 불어 시민들의 어린 자녀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언덕에 영원히 가두었다. 이 우화의 요점은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좋게든 나쁘게든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피리 부는 사람은 미래의 나다.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미래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990년대 감자칩 회사 프링글스는 광고에서 뚜껑이 뽕 열리는 장면과 함께 다음 카피를 내세웠다.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그러면 중독성이 매우 강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프링글스 감자칩을 한 개만 먹어본 적 있는가?
한 개만 먹는 것은 사실상 고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통을 열어 한 입 먹고 나면 이를 멈추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 모두 그렇다. 일단 한 번 하면 멈출 수 없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지금 투자를 하라. 그 다음 투자를 점점 더 크게 늘려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무엇이 됐든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하라. 11달러를 주고 책을 사라. 체육관에서 30분간 몸을 단련시켜라. 복리 효과를 내고 싶은 모든 영역에서 일단 투자를 시작하라. 시간과 돈, 재능을 투자하라.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은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미래의 나라는 위치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